겠습니다. 우리가요, 뭘 보냐면 담보책임이라는 걸 봐. 담보책임이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누구 거죠? 갑 거죠. 갑. 그런데요, 을이 매도인이 돼가지고요. 매도인이 돼가지고 병이요, 매수인이 돼가지고요. 희한하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요, 을이요, 병한테 팔아버려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에? 우리나라는요, 계약은 된다고 돼요. 계약은 된다. 계약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집이 있죠? 집이 살고 있죠? 그 집을요, 누군가가 지금 공부를 왔잖아요. 이 틈을 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다니까요. 계약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요.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은 되지만, 그럼 뭘 받아야 돼? 등기를 받아와가지고 병한테 뭘 해주면 돼? 등기를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남의 것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등기 사가지고 싸던 등기 두들겨 패든 비싸게 했든 훔쳐오든 아무튼 등기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런데요, 뭐가 문제가 되죠? 갑이 등기 안 해준대. 그럼 을은병한테 등기해줘, 못 해줘? 못 해주죠. 그럼 누가 열받아? 병 열받죠? 그럼 병은 쌍칼 두고 누구 쫓아간다? 몽둥이 두고 누구 쫓아가? 을한테 쫓아가서 너 어떡할 책임지라고 해야 돼요. 이것을 말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묻는 거다? 누구한테?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그걸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다시, 담보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 담보 책임은요, 570조, 572조, 574조, 575조, 576조, 580조, 581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랬죠? 이걸 뭐라다 이걸 5가지죠? 이것을 권리의 하자라고 그래요. 권리의 하자. 이걸 2개를 뭐란다? 이것을 물건의 하자라고 그래요. 이 물건의 하자를 뭐란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책을 봤더니 담보 책임 그래가지고 담보 책임에다가 하자 담보 책임 이게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알겠죠? 담보 책임 속에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70조가 뭐냐면 여기까지 전부 타인의 권리예요. 그럼 봐봐. 전부 남의 거 팔아먹었으니까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죠. 이걸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요. 일부 타인의 권리가 있어요. 일부 타인의 권리. 그럼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죠? 일부가 남의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요. 갑과 을이 100평을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100평을 계약했는데 그 중에서 30평이 병 소유다 이 말이죠. 100평을 계약해서 갑하고 을하고, 근데 그 100평 안에 30평이 남의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전부가 남의 거예요? 일부가 남의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일부라고 해요. 일부가 여기 누구다? 타인 소유다. 이 말, 타인 소유다. 일부 타인의 권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30평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돼, 안 돼? 되죠? 알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30평이요? 100평짜리를 내가 샀는데 30평이 남의 거라는 거예요. 100평 안에 30평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겠죠. 갑이 병한테 가서 땅 좀 팔아라 그렇게 하겠죠. 근데 생각을 벗게 하다가 안 판다고 그래. 그럼 30평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매수인은 몇 평 샀는데 100평인데 등기가 몇 평밖에 없어? 70평.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쫓아가야지. 누구한테?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에. 그걸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14조는 수량 부족이에요. 일부 멸실이에요. 여러분 봐봐. 수량 부족은요, 반드시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돼야 돼. 수량을 지정한 매매요. 이것을 뭐라 한다?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에요. 100평. 100평을 1억에 샀어. 1억에. 평당 100만 원 꼭 이 말이 있어야 돼.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그래.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그래. 평당 100만 원,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그래. 됐죠? 그럼 봐봐. 자, 평당 얼마라고? 100만 원이죠?
너무너무 간단해. 이거 꼭 이 말이 있어야 돼. 여러분 봐봐요. 여기 땅 얼마요? 100평인데요. 그럼 얼마에 파실 거예요? 나는 아무리 못 받아도 1억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1억에 샀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나 1억 줄게요. 샀어. 근데 측량하니까 70평밖에 아닌 거예요. 측량하니까. 그러면 30평이 부족하죠? 그러면 3천만 원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못 한다니까요.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몇 평이에요? 100평이에요? 어떻게 파실 거예요? 난 평당 100만 원을 꼭 받아야 된다. 평당 100만 원. 그래요? 그럼 평당 100만 원에 1억이 합시다.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측량을 하니까 70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가 다르죠? 일부 타인의 권리는 어때요? 일부 타인의 권리는 어떻게 하죠? 100평이죠? 100평인데 얼마가 부족하죠? 30평,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30평이 다 있죠? 100평이 다 있죠? 100평 중에 30평이 남의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잘만 하면은 30평 사가지고 나한테 100평 다 등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걸 일부 타인의 권리. 근데 여기는요, 처음부터 100평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은 나한테 100평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수량 부족.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평당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반드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돼요. 평당 1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30평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평당 100만 원이니까 30평이니까 3천만 원을 깎아달라. 그걸 대금 감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러분요, 용익 권능의 제한. 그러면 용익 권능의 제한은 뭐냐면 이렇게요. 매수인이요 등기를 했어. 등기해서 그럼 집 샀죠.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직 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아직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주인이 기간이 남은 임차인한테 우리 집 팔 건데 혹시 나갈래요? 물어봐. 그러면 이사비용 얼마 줄게요. 이렇게. 알았다고 했는데요, 임차인이 갑자기 임대인하고 말하다가 기분 나빠서 싸워가지고요, 나 죽어도 뭐 한다, 이사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기간 동안 산다고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집에 이사 간다고 해서 크레인 해가지고 이삿짐 가지고 갔더니 옷 다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럼 내보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은 샀죠. 그러니까 이 집은 내 거죠. 내 건데 무슨 말이에요? 임차인 때문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하고 수익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용익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은 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집을 파는 사람이 잘못했죠. 집을 파는 사람이 내 보낸다고 했는데 내 보냈어, 못 보냈어? 못 보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576조는요 576조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요. 여러분 잘 봐봐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잘 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요, 용인 시내에 있는 집 있죠. 아파트 중에서 저당 안 잡힌 집이 있어요? 한 집도 없어. 알겠죠? 여러분 청와대도 빚이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요, 대통령 선거할 때 정주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태우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청와대 지어준 값 돈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청와대도 빚이 있는데 다 빚이 있죠.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집을 내가 매수했어. 매수해가지고 절대로 경매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샀단 말이죠. 근데 샀는데 등기를 하기 전에 이 집이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경매. 알겠죠? 그러면 나 매수인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러면 쌍도끼 들고 누구 쫓아가야 되겠어? 매도인 쫓아가야죠. 그걸 담보책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특정물의 하자. 특정물의 하자. 물건이 하자, 물건. 여기는요, 종류물의 하자. 종류물, 이렇게 종류물. 자, 지금부터 특정물하고 종류물을 얘기해요. 자, 내가요, 여기 지금 용인에서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예요? 뭐 그렇게 있다 그래.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파트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가 있지? 어울림? 어울림이나 우미린이나. 우미린, 오케이. 우미린 아파트가 있어. 우미린 아파트요, 내가요 101동 1001호를 내가 샀어. 1001호를
1002로 사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그 집에요 막 벽에 물이 흐른 거예요. 벽에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내가 집 사가지고 이사 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막 중개업자한테 막 소리쳤죠. 왜 이런 집을 했냐고. 그래서 중개업자가 뭐라고 그래요? 1001호나 1002호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1002로 이사 가시죠. 그러면 돼, 안 돼? 그걸 특정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특정물. 다른 곳으로 바꿀 수가 있어, 없어? 그걸 특정이다, 이렇게. 딱 점 찍었다, 딱 그것만. 특정물.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종료물이란 것은 뭐냐? 이런 봐봐요. 책상 봐봐. 생긴 게 애들 한번 봐봐, 애들. 똑같이 생겼죠? 내가요, 여기 하고 난다고 10세트를 주문했단 말이죠? 근데 한 세트가 왔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온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놈하고 똑같은 놈으로 갖다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럼 똑같은 놈이 와. 알겠죠? 알겠죠? 그 종류물. 아무 깨나 하나 갖다 오면 가져오면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래? 이놈하고 똑같은 놈으로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해서 왜 죄송해요. 이따 오후에 보내드릴게요. 그럼 똑같은 놈이 오잖아요. 같은 공장에 나왔으니까. 이걸 종류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불특정. 특정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아무 것이나 다른 걸로 바꿔도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종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했죠? 방금 망가지면 다른 걸로 갖다 주면 되죠? 그걸 뭐라 한다? 그래서 이 종류물에는 뭐가 있다? 종류물에는 완전물 급부청권,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것으로 다른 곳으로 갖다 달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책임. 이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뭐란다? 대금을 깎아달라. 돈을 깎아달라. 대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 또 손해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을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하잖아요. 부동산 하다 보면 집을 팔았는데 이런 일이 꼭 생겨. 집 팔았는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이 꼭 생긴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전화하죠,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알겠죠? 왜요? 처음 겪어본 것들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옆에 가서 말하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중개업자들은 이게 합격을 했으면 민법을 좀 공부를 깊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개업자들 중에서 가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냐면 학원에서 배웠던 것하고 실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관계 없는 것을 왜 배우겠어요? 아니, 여기서 아무것도 관계 없는 것을 왜 배우겠냐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거래하면서 겪는 99%는 민법이에요. 알았죠? 99%. 알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일단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담보책임. 담보책임은요, 전부타인, 일부타인, 수량부족, 용익권능, 저당권 행사, 특정물, 종류물,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뭐, 금방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요, 환매하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환매하고 교환. 자요, 환매가 뭐냐면요, 환매요. 혹시 여러분요, 환승한다는 말 들어봤죠? 환승한다, 순환한다, 순환, 뱅뱅 돈다 이 말이죠. 파는 것을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것을 환매라고 해요. 다시 팔고 다시 내가 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순환하죠? 그래서 환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릴 때 어떻게 빌리냐? 갑이라는 사람이 5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이것을 을한테요, 2억을 빌려. 이걸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돈 빌린 걸 여러분 차용증 쓰는 걸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을한테요, 가등기 하죠? 가등기 한 경우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방법, 이렇게 이런 게 있어. 이런 봐봐요, 여기요, 가등기 하죠? 가등기란 것을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요.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죠? 이것을 양도 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 우리는 여러분 소유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지.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등기가 여기 봐봐요. 소비대차가 먼저 차용증 쓰고 돈 빌리고, 차용증 쓰고 돈 빌리고 등기했다고 해가지고 소유자다. 절대로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소유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이 등기는 뭐 때문에 등기해야 되냐?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를 하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등기했다고 해서 다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저기 뭐 했죠? 돈 빌려줬죠. 돈 빌려주고 지금 뭐 했죠? 등기를 한 거죠. 그럼 돈 빌려주고 등기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냥 양도담보라고 하고, 이 사람은 등기가 돼 있어도 양도담보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값을 뭐라 한다? 양도담보를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설정자가 소유자가 되고, 이 소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이 사람이 뭐라 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집 5억 원짜리를 을한테 돈 2억을 빌리면서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야. 돈 빌리면서. 그래도 등기가 됐어도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 여자인 소유자다? 내가 여자인 소유자다. 내가. 알겠죠? 그럼 내가 소유자가 내가 물건을 점유해서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빌려주죠. 빌려주면 수익하고, 내가 쓸 수도 있죠. 내가 쓰면 뭐라 한다? 사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하고 수익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갑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2억 원에 대해서 뭐가 있죠?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못 주면 그럼 뭐 한다? 경매를 당할 수 있겠죠. 경매. 알겠죠? 돈 빌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요. 건물이 얼마짜리 있다? 5억짜리 있죠. 5억짜리 을하고요, 2억 원에 매매를 해. 2억 원에 매매를 해. 2억 원에 매매를 한다고. 집을 5억짜리를. 그러고 나서 을한테 이렇게 주고 등기를 해줘. 등기.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 2억은 뭐죠? 2억은 매매대금이죠? 이런 매매대금에는 이자가 나와, 안 나와? 이자가 안 나오죠, 매매대금은. 이 사람이 여기서 월세를 받아, 월세. 이 월세를 뭐 한다? 이걸 과시라고 그래. 과시라고 이자는 퉁치는 걸 뭐라 한다고? 상기한다, 퉁쳐. 그러니까요, 을은 갑한테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냐? 매매 계약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집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건데, 이 사람은 그러면 아니 5억짜리 2억에 팔았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와야죠. 다시 사와. 몇 년 안에 부동산의 경우는 5년 안에 기간을 두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정하지 않으면 5년 안에. 동산 같은 경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3년 안에. 이러면요, 동산 같은 거 3년 안에, 부동산은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걸 환매라고 그래. 그럼요, 이게 그러면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록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등기부에다가 1번 갑이요, 2번 을한테 팔아. 을한테 팔면서 어떻게 한다? 팔면서 여기다가요 2, 1 그래가지고 여기 갑이 환매특약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번, 여기 2번이란 말이에요. 2번에 먼저 여기 2번은 뭔가 주등기라고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배워요. 이것을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요. 부기등기로 환매특약을 해요. 환매특약. 이렇게. 그럼 환매특약을 했잖아요. 환매특약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기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환매대금은요, 매매대금. 아까 매매대금 얼마였죠? 2억이었죠? 그럼 2억 이렇게, 2억. 그 다음에 매매대금에다 봐봐. 생각을 해봐. 이 을은 자기가 등기를 가져왔죠? 그럼 몇 년 안에 다시 빼앗기죠? 5년 안에 다시 빼앗기죠? 빼앗길 거 등기를 내가 왜 해요? 을이. 그럼 자기는 등기하면 취득세, 매매니까 취득세보다 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등기 비용하고 취득세를 쓸데없는 걸 내니까 그것을 비용으로 쳐가지고 비용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그것을 부담하는 거예요. 알겠죠? 갑이 부담하면서 이것을 을한테 팔고. 그럼 이렇게 딱 해놨으면 여러분 이제 등기를 이런 등기가 딱 돼 있는 집을 딱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집이 아무리 비싸도 5억짜리에서 5억이 사면 그건 짱구예요. 아무리 저게 실거래가가 5억이어도 얼마 주고 사야 돼? 2억 500만 원 주고 사야지. 2억 500만 원. 여기 2억 500만 원에 사야죠.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5년 안에 얼마 주고 다시 사온다. 얼마 주고? 2억 500만 원에 다시 사오는 거예요. 얼마짜리를? 5억짜리. 5억짜리가 5년 뒤에 10억이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얼마만 주고 사온다? 2억 500. 그것을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환매 특약이라는 게 딱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집을 살 때는 얼마 주고 사? 거기 등기되어 있는 것만 주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실거래 가격이 10억이라 해서 10억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것을 뭐라 한다?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환매. 자, 그 다음에 교환. 교환이 뭐죠? 교환? 교환은 뭐예요? 바꾸는 뭘 바꿔? 뭘 바꿔? 여러분 봐. 교환은 금전은 안 돼. 금전은 안 돼. 금전 빼고 재산권을요 상호 교환하는 걸. 그걸 재산권을 바꾸는 것을 교환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죠? 집 바꾼다 그러죠? 집을 바꾼다는 말이 뭐죠? 집의 소유권을 바꾼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은 뭐가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가 재산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물건이 있죠? 물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가증권 뭐가 있어요? 유가증권은 뭐가 있어? 그렇죠. 주식이라는 거. 또 주식도 있고 어음도 있고 뭐 수표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뭐죠? 이러면 상품권 같은 것도 있고. 알겠죠? 채권은요. 채권은 임대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임대차 이런 것들. 물권은요. 소유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세권이라든가 이러면 알죠?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요.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요. 소유권하고 주식을 바꿀 수 있다. 그걸 교환이라고 그래. 저당권하고 임대차를 바꾸는 거. 그걸 뭐라 한다?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은 뭐는 빼고? 금전 빼고 재산권을 맞바꾼 것을 교환이라고 그래요. 교환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교환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임대차. 여러분 봐봐. 이제 우리가 임대차는요, 뭐 내용을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대차는 뭐가 중요하냐면, 임대차요. 우리가 일단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은 무슨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임의 규정이란 말은 뭐예요? 법에 규정하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원래 이거 그러면 여기 9시가 되면 관리하는 친구가 오는 거예요. 원래 9시까지예요. 9시 좀 더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요,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런데요, 임대차 있죠? 임대차는 채권인데요, 채권인데 소수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러분요, 다수하고 소수가 있잖아요. 다수하고 소수.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죠. 그럼 한번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요, 임차인이 6명 살고 있어. 그러면 누가 다수예요? 집주인이, 임대인이 다수예요? 임차인 5명이니까 임차인이 다수예요? 여러분요, 다수냐 소수냐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요 구별을 하냐면, 이것은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였던 레벤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레벤슈타인이 어떻게 해서 구별을 했느냐, 이렇게 구별했어요. 사회학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수, 사람 쪽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수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요, 지금 정권이 지금 누가 가지고 있죠?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다수라고 하고, 새나라당인가 뭐 있잖아요. 빨간 당 있죠. 그 당을 무슨 당이라 한다?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는요, 누가 더 힘이 세요?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을 다수라고 하고요, 임차인은 아무리 여러 명 있어도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 지금 계속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너무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요 패스트트랙인가 뭐 해가지고 뭐 통과시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힘이잖아요. 힘이 뭐죠? 힘이 권력이잖아요. 이게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쪽수도 또 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길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견제와 균형이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하느냐?
이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돼. 그럼 이건 강행 규정은 뭐죠? 법 규정. 법 규정과 다르게 합의를 했어. 합의. 법 규정과 다르게 합의했는데 그 합의가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임의 규정은요, 법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해서 다른 합의를 했는데 이 다른 합의가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잖아요. 임의 규정은요. 그러면요, 강행 규정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뭐가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강행 규정은 반드시 뭐대로 해라? 법대로 해야 된다. 임의 규정은요, 법은 이런데 그 안에서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 그걸 뭐죠?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요, 법 규정과 다르게 합의했는데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오직요, 임차인한테 유리할 때만 유효니까 편면이라는 거죠. 편면적 너만 이 말이죠. 너만. 모두 다 그런 거다 쌍면 이 말이죠. 임차인한테 유리한 것만 유효가 돼. 이런 볼까요? 원래 법에 뭐라고 되냐? 법에요, 이기 두 번 연체하면은요 해지할 수 있다.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 그런데 두 사람 간의 합의가요, 유리해. 3번, 3번 연체하면 나가라. 그럼 어때요?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아니, 두 번 연체하면 나가라고 그랬어. 두 번 연체하면. 그런데요, 3번 연체하면 나가래.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아, 유리하죠. 한 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한 번만 연체하면 나가라. 한 번만 연체하면. 그럼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아, 불리하죠. 왜요? 두 달은 버텨야 되는데 한 달밖에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1기만 연체하면 불리하죠. 이건 무효가 돼. 합의가. 알겠죠? 그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이해됐죠? 그런데요, 여기는요, 임의 규정은 유리해도 유효, 불리해도 유효,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 임의는요, 내가 법하고 다르게 합의할 수 있으니까 그 다르게 하는 합의가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요, 불리하죠. 여기가 뭐가 있냐? 임의 규정이니까 암기해야 돼. 비용 상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 암기해야 돼. 알겠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 양도와 전대, 차임 지급 시기 이렇게 암기해야 돼. 암기. 이러면 여기 봐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차임 지급 시기. 이러면요, 우리가 숙박업소 하면은 들어갈 때 돈을 준다겠어요? 나올 때 준다겠어요? 들어갈 때 준다고 그랬죠. 법에는 들어갈 때 나올 때 주라고 했는데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래서 차임 지급 시기, 차임 지급, 월세 주는 거.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하루 잡는 것도 판례가 임대하고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잠깐 잡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의 규정 이렇게. 자, 그런데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면 갑이 지금 누구죠? 임대인이죠. 여기 을이 누구죠?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임대인에는 뭐가 있겠죠? 임대인은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임차인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여러분요, 임대차는 누구를 위한 법이다?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임대차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해, 의무가 중요해?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권리가 중요하죠.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임대인은 권리가 중요해, 의무가 중요해? 의무가 중요하죠. 왜요?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의 반대는 임대인의 의무고, 임차인의 의무는 반대는 임대인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을 많이 보호하면 임차인은 보호를 적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가 이제 주기가 중요한데,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수선 의무다. 무슨 의무? 수선 의무. 이렇게 수선 의무. 수선 의무는요, 소규모 수선이 있고요. 수선 의무는요, 통상의 수선이 있고, 통상의 수선이 있고, 소규모 수선이 있고, 대규모 수선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대규모는 지붕 입어 날아갔다거나, 알겠죠? 기둥뿌리가 뽑혔다거나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한다? 언제나 임대인이 하죠. 통상은 뭐죠? 언제나 임차인이에요.
통상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통상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아니 변기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뚫어야 돼? 집주인 뚫어야 돼? 내가 뚫어야 돼? 내가 뚫어야죠. 그걸 소규모 통상이라고 그래. 통상. 알죠? 하수구 막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뚫어뻥 갖다 부어야죠. 내가. 정부 나가면 누가 와서 해야 돼? 내가 해야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럼 여기 소규모는 소규모, 원칙은 임대인이 해. 그런데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 임차인. 그럼 이 소규모는 뭐죠? 소규모는요 수선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수선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거나, 알겠죠? 수선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그것을 수선원은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가장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보일러예요. 우리가 보일러 하다가 겨울이 같은 보일러 많이 잘 터지잖아요. 이건 누가 수선하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보일러가 어디가 있냐? 보일러가 밖에가 있대. 어디가 터지냐? 하수구 물 있죠. 얼어가지고 터졌대. 원래 임차인도 최소한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일러 뭐죠? 호수가 터지게 해야 돼? 안 터지게 해야 돼? 안 터지게 할 최소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남의 거라 해가지고 그냥 집이요 자기가요 외출 가가지고 여행 간다고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럼 보일러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외출을 해놔가지고 최소한 돌기는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일러를 그냥 꺾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가 터지고 누가 부담해요? 그건 임차인이 부담하는 그건 주의 의무 위반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보일러가요 별 문제도 없는데 돌아가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일러를 그럼 고쳐야 되죠. 근데 이게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가 와야 돼? 서비스 센터가 와야죠. 서비스가. 그럼 서비스 오면 뭘 부담해? 출장료 줘야 되잖아요. 와서 서비스가 보더니 휴지 하나 나갔는데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이게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그 서비스 센터가 와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주인이 갑자기 뭐라 그래? 뭐 휴지 하나 끊어진 것 가지고 서비스 보느냐고. 말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건 누가 해야 돼? 임대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아무튼 누군가 가가지고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고 나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집주인이 와서 해주면 되지. 출장비 안 되려면.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요 권리는요 차임청구. 차임을 원래 후급 원칙이라고 그랬죠?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차임을 증액하는 게 좋아요? 차임을 감액하는 게 좋아요? 감액하는. 왜? 집세를 좀 작게 내니까 감액하는 게. 집세를 적게 되니까. 오케이. 여러분요, 우리가 임대차는 무조건 누구를 보호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봐야지. 세 들어 산 사람 입장에서. 세 든 사람 입장에서 월세를 많이 내야 돼? 적게 내야 돼? 그러니까 감액이 좋은 거죠. 감액이. 증액은 나쁜 것이고. 알겠죠? 두 번째. 그런데요, 증액을 금지시켜. 감액을 금지시켜. 증액을 금지하고 감액을 금지해. 증액 금지하고 감액 금지 중에서 임차인한테 유리한 건 뭐예요? 증액 금지죠. 감액 금지하고 증액 금지하고 누가 더 유리하다고요? 증액 금지가 더 유리해요? 감액 금지가 유리해요? 자, 그럼 여기 다시. 임차인한테는 증액이 유리해요? 감액이 유리해요? 감액이 유리하죠. 근데 감액을 금지해버려. 그럼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아니, 깎아줘야 돼. 안 깎아준다잖아요. 절대로 감액 금지는. 월세를 절대로. 증액은요, 이거 이상은 올리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더 유리해? 증액 금지가 임차인한테 유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고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의무. 임차인은요 목적물을 잘 보관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해야죠. 근데 이게 가장 크죠. 근데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인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요 화재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집이 불탔어. 뭐 때문에 불탔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증명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화재가 났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증명해야 돼? 임차인이 증명해야 돼? 누가 증명해야 돼?
임 증명해야 돼. 대여 차여 임차인이 증명해야죠. 왜요? 여기 있죠. 임차는 보관했다가 인도해야 되는데 불탔으면 인도한다 못한다? 못하죠. 못하면은요 집주인은 솔솔 살고 집은 용인에 있는데 이 집이 왜 불탔는지 집주인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증명해야죠. 그 증명을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아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요 다는 못하고 한 대까지 해. 그 다음 주 하면 되니까. 이제 여러분요 뭐를 보냐면 봐봐요. 집이 이렇게 있죠. 집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요 이 집을요 중축을 해. 중축. 잘 봐. 중축했어. 중축.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이것을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독립성이 없다. 없다. 이것을 부합이다. 이것을 구성 부분이다. 이것을 비용의 문제다. 이렇게.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두 가지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왜요? 한번 딱 봐봐. 정반대말로 쓰여있어 안 쓰여있어? 정반대로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얘기해. 여기 이게 벽이야. 벽. 건물 벽. 건물 벽에 여기 이게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벽지. 벽지나 또는요 페인트. 벽에 페인트. 이거는요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알겠죠? 에어컨 이렇게. 여러분 봐봐. 벽걸이 에어컨은 벽의 구성 부분이에요? 우리가 건물이 지려면 에어컨이 꼭 벽에 붙어 있어야 건물이에요? 아니죠? 그럼 벽걸이 에어컨은요 벽에다 걸어놨다가 다시 뗄 수 있어 없어? 뗄 수 있죠? 떼가지고 중고로 팔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봐봐. 벽걸이 에어컨은 벽하고는 독립이 됐다 이 말이죠. 벽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라는 것은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거 부합이 아니다. 그럼 봐봐. 잘 봐봐. 부합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벽에요 벽지가 붙어 있어. 벽에 벽지가 붙어 있어. 그럼 벽지 뗄 수는 있어 없어? 있죠. 뗄 수 있는데 그 벽지가 떼면 다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지죠. 찢어진 걸 다른 데다가 다시 벽지로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뗄 수는 있는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페인트. 벽에 지금 페인트 붙어 있지 학교 지금 건물에? 뗄 수 있어 없어 이거? 없죠. 뗄 수 없거나 뗄 수는 있는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한다? 부합 이렇게 얘기해. 부합. 알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요 여러분 그 여자들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 지금 목에 붙어 있죠. 붙어 있으니까 머리카락은 신체의 뭐다? 구성 부분이죠. 몸의 구성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그것을 가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잘라서 팔라고 그래. 가위로 잘랐어. 가위로 자랐다 이 말이야. 자랐어. 자르면 어떻게 돼? 그 자른 부분은 내 신체하고는 뭐가 다 독립돼 있죠? 그럼 독립됐으니까 뭐다? 그럼 부합이 붙어 있지 않죠? 우리 가발은요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죠. 내가 머리 이렇게 있는데 머리를 자꾸 흔들면 돼 안 돼? 그거 폭행죄예요. 그런데 머리카락 자른 거를 버리면 돼 안 돼? 되죠. 왜? 그것은 인간의 신체하고는 뭐가 돼 있어? 독립.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부합이 아니야. 구성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머리 자르면 머리 자른 것을 다른 데다 팔아 안 팔아? 팔죠. 팔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뭘로 만들어? 가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벽에 페인트 칠해놓고 내가요 야 너 페인트 좀 살래? 팔래? 그랬더니 응? 우리 저기 벽에 있는 거 사가지고 가.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구성 부분이 되면은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 봐봐요. 내가요 우리 여러분요 페인트 공한테 페인트 칠해달라 하죠. 페인트를 우리 벽에다 페인트를 다 칠해놨어. 그러고 나서 나한테 뭐라 한다?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돈 달라고 하죠? 내가 돈 안 줬어. 돈 안 줘야 그 사람이 뭐라 한다? 아, 돈 안 줘요? 그럼 나 다시 페인트 가져갈게요. 말이 돼 안 돼? 그 사람은 나한테 뭐만 달라고 해야 돼? 꼭 돈만 달라고 해야지. 왜요?
페인트는 벽에 달라붙었어. 벽의 구성 부분이야. 근데 페인트를 칠하고 돈 안 주니까요. 저기다가요. 낙서를 했어. 낙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걸 손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 내가 신고할 수 있어. 돈 안 주고도. 왜요? 페인트는 벽에 칠한과 동시에 페인트를 눕게 돼버려. 내게 돼버려. 그걸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벽에 칠한과 동시에 내게 된다니까. 내 거니까 자기 거 아니죠. 자기 거 아니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거 페인트 값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걸 비용이라고 하래. 비용.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요, 벽걸이 에어컨 있죠? 에어컨은 뭐다? 부합이 아니고 구성물이 아니고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그럼 부속물이 뭐냐? 부속물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 지금 이 건물 있죠, 건물. 건물을 했는데 내가요, 이 건물을, 학교 건물을요, 내가 임대를 내가지고, 임대를 내서 내가 이걸 뭘 하고 싶느냐? 학원을 하고 싶단 말이죠. 이걸 임대 내가지고 학원을 하고 싶어.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학원 측에다가요, 얘기를 했어. 임대하고 싶다. 그래서 학원이 임대하래. 그래가지고 내가 에어컨도 달고, 저기요, 프로젝터도 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 스크린도 달고, 이렇게요. 내 멋대로 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죠. 그럼 내가 학교 측에 저걸 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매수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런요, 스크린이나 프로젝터나 에어컨은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것을 독립성이 있지만 부속물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속물이 되려면 처음부터 내가 이 학교 들어올 때 내가 이 얘기하지, 학교 측에 내가 하고 나올 때 그러면 내가 에어컨하고 프로젝터하고 여기 스크린 달아놓을 테니까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당신들이 이거 사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매수, 동의, 알았죠? 당신이 사겠느냐 물어봐야 돼. 그때 이 사람들이 뭐란다? 알았어, 살게. 그럼 설치해. 그럼 중고 가격으로 살게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설치를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다 시설 다 해놨어. 다 책상까지 다 시설해놨어.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한테 당신이 하고 나려면 어차피 이런 거 있어야 되니 그냥 이거 그냥 당신이 사라고. 중고 가격으로. 그럼 내가 샀어. 사가지고 학원 했어. 그냥 기간이 끝났어. 매수했죠. 매수. 임대인한테 매수했죠. 기간이 끝났죠. 임대인한테 다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부속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 보통요, 저도 학원을 하고 있지만 집주인한테 내가 설치할 테니까 당신이 살 거예요?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걸 독립성은 있지만 그것을 부속물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비용은 세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하나는 필요비가 있고요. 필요비, 하나는 유익비가 있어요. 여러분 유익비가 뭐죠? 유익비는 목적물을 계량하고요. 가치가 현존한 것을 유익비라고 그래. 필요비는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요, 이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언제요? 기간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잖아요. 목적물을 반환 후 집주인한테 반환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하든지 필요비는요, 지출 즉시 청구해야 돼요. 그럼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뭐냐? 목적물이 계량한다, 계량이란 거예요. 계량한 것은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진 거죠. 자, 계량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럼 혹시 이거 한번 봐봐요. 초과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 지붕? 무슨 알겠죠?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죠. 벽이 외벽이 페인트로 칠해지고 지저분해. 근데 그것을 대리석 벽으로 바꿨어. 뭐가 들어간다? 그것을 계량이라고 해. 그것을 무슨 입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유익비라고 그래. 필요비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이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유익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필요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가지고 집에 갔더니 곰팡이가요, 원룸에 곰팡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곰팡이 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벽지를 다시 발라달라 이 말이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다? 필요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안 해줘. 내가 집주인한테 그럼 내가 하겠다. 집주인이 하래. 그럼 내가 벽지를 사서 발랐어. 바르고 나서 바로 그냥 그날 바로 주인한테 가서 내가 벽지 30만 원. 그래서 친구한테 해가 친구 5만 원. 알바비 줬다. 그래서 35만 원 달라.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비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다? 임대차가 끝나고 나서, 알겠죠? 물건을 반환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청구하든지, 알겠죠? 다시 비용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 필요비, 하나는 뭐
유익비.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무슨 규정?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은 내가 분리해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을 뭐란다?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필요비, 유익비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임의 규정이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 한다? 임대차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물론 임대차에서 여러분요. 지상훈 매수 청구 있는데 잠깐 하나 더 해야 돼. 알겠죠? 지금 10분이 넘었는데요. 중간에 끊으면요. 이거 뭐 내 다음 주에라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잠깐만 봐요. 잠깐만 죄송해요.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기요. 여기 이렇게 있죠? 노. 이 갑의 토지인데요. 을이요. 을이 여기다 건물이죠. 을이 갑의 땅을 빌렸어. 건물이 졌는데 이 건물의 기간이요 20년인데 20년 기간이 만료가 됐어. 지금 지상물이 현존.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어. 월세를 한 번도 월세를요 2번 이상 밀린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되면요 기간이 만료되고 지금 건물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요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있는데요. 임차인이요 갱신을 요구해요. 갱신을 청구해요. 뭐 기간이 20년 끝났죠. 20년 남의 땅 20년 빌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란다? 임차인이 갑한테 기간을 좀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그랬는데요 임대 집주인이요 땅 주인이요 노 싫은데요. 그러면 그때 뭐란다? 그때 그러면요 저 지상물 건물 있죠? 그럼 지상물은 건물이 될 수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거 그럼 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땅 빌려주면 큰일 나. 노는 땅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요 뭐 조경하는 사람한테 이러면 땅 빌려주죠. 땅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해가지고 농지 이거 빌려주면 얼마나 되겠어? 한 달에 뭐 한 2, 30만 원 받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1년 400만 원씩 해가지고 5년에서 2천만 한꺼번에 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하죠? 조경수를 심어. 그럼 조경수 심어봐.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더러워가지고요. 소나무는 비틀어졌으면 비틀어질수록 돈이 비싸. 우리나라 성질이 더러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비틀어진 소나무요. 여기다가요 한 100그루 심어놔. 한 그루에 1,000만 원씩이에요. 알죠? 100그루 먹어요. 돈이 얼마예요 그게? 10억이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나무가 있는데 5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땅 주인이 우리 아들내미 가가지고 여기서 농사 짓는다니까 나무 뽑으라고. 그러면 집주인 땅 그래서 조경수가 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갱신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나무 사라가지고 사. 아니 저 산에 가면 소나무 비틀어진 소나무 많은데요. 한 그루당 1,000만 원씩 사가지고 나무 뗄감을 떼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뭐를 해줘야 돼? 갱신해줘야죠.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열 받아가지고 소화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위염이 오고 위궤양이 오고 뭐 해가지고요 나 혼자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땅 빌리는 거 엄청나게 조심하는 게 바로 지상물 매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 해지 통고를 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해지 통고했다 이 말은 나한테 인정한다 안 한다? 갱신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바로 그냥 지상물 매수 청구해. 그럼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해. 바로 그냥 사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요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이거 봐봐요. 여러분 봐봐. 누군가가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20년 지나면 이 건물을요 뭐라 한다? 내가 20년 지나면 반드시 건물을 철거할게요. 철거 약정을 하죠. 이 건물 내가 당신한테 양보할게요. 양도할게요. 내가 이 건물을 포기하고 나갈게요. 이런 약속을 하죠. 그렇게 하고 하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가버리게 해봐. 땅 빌려주겠어요? 20년 지나면 이런 건물 이런 거 넣고 간다잖아요. 내가 20년만 꼭 참으면 내게 된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효력이 있어 없어? 무효다 이 말이죠. 왜? 누구한테 불리해? 여러분 저 건물 임대인한테 사라게 해야지 유리한 거예요? 포기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사라고 한 게 유리하잖아요. 포기하면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저런 약속을 하고 인감도장 찍고 공증서가 필요 없어. 무조건 기간이 끝나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 조심하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물류창고 짓는다고 물류창고 그거 내가 사가지고 뭐 할 거야 거기에서? 알죠? 테니스 코트장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땅 빌려주는 것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빌려주면 무슨 일 당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지상물 매수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을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오늘은 뭐 15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요 이거 물권법 있죠? 이거 꼭 가져오세요. 이거 물권법 아시겠죠?